그 제가 일단 진행 방향은 지금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방향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됐고 이 고민을 바탕으로 어떤 걸 조사했고 그다음에 또 희조님이랑 얘기한 분이 어떤지 그렇게 가볍게 좀 설명하는 방향으로 좀 흐름을 진행을 해왔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현재 대학원에 있는 학교에 의대가 있는데 거기서 장폐색 데이터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로 새로 뭐 여러 가지 과제는 자유롭게 주제는 정해지지 않고 그걸로 뭐 성능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또 앞에서 활용했던 그 겐을 통해서 이미지를 새로 생성한다든지 그런 건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좀 46명의 환자 데이터밖에 아직 제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데이터 수의 부족이 가장 큰 고민이 됐어요.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어쨌든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는 빠르게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장에 음식물 같은 게 못 내려가서 이렇게 장이 하얗게 된 부분이 지금 못 내려가고 점점 썩어 들어가거나 막힌 부분이에요. 하여튼 이런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뭐 유넷에서도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유넷에 넣는 게 아니고 패치를 이용해서 부분만 이렇게 유넷 구조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실제 값이랑 프리딕트 값이랑 비교해서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성능이 진행하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.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셋 부족 문제를 겐이나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등으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다음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. 이 논문이 2019년 CBPR에서 나온 Unsupervised Medical Image Translation Using Cycle Medgen이라는 논문입니다. 네, 보통 이미지 투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할 때 쌍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. 그 이미지 투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보통 이미지 두 개가 있는데 이미지의 도메인 약간 분포가 달라서 이게 모델의 학습을 제대로 못 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포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과정?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. 이러한 문제, 쌍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보통 쌍의 데이터가 없죠, 의료에서는. 그런 문제도 있고, 그리고 종종 unsupervised translation 프레임워크에서 약간 블러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. 이러한 문제,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,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non-adversarial한 사이클 로스를 사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하였고요. 이 PET와 CT는 각각 환자의 몸을 영상 촬영하는 기법에 따라서 나뉜 두 가지 방법인데 어쨌든 이 PET와 CT 간 비교를 통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전체적인 모델의 특징을 일단 가볍게 보시자면 사이클겐의 확장 개념으로 새로운 두 가지 논 어드버스라는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로스들은 트레이닝 할 동안에 이 상이 아니면 쌍입니다. 쌍의 인풋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마치 픽스 투 픽스에서 사이클겐으로 넘어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뭔가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트레이닝 동안은 unpaired 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밸리데이션 동안은 paired 데이터를 사용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 네, 우선 그 사이클 매드겐을 설명하기 전에 매드겐이라는 이전에 나온 논문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이 논문은 사이클 매드겐만 보다가 오늘 발견해서 깊숙하게 파고들지 못했지만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PET로 찍은 환자의 몸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CT로 찍은 환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기존의 CT로 찍은 이미지고 이거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PET의 이미지를 CT처럼 만들어준 거고 여기서 기존 제너레이터와 다르게 캐스넷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이거는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CT처럼 보이는 이미지와 진짜 CT 이미지를 두 가지 네트워크에 넣는데 첫 번째가 피처 익스트랙터고 두 번째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.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터에서는 스타일과 컨텐트를 각 네트워크의 레이어별로 뽑아내서 로스 펑션을 계산하였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원래 이용하던 어드버시리얼 로스랑
그 다음에 이 perceptual loss라는 게 있는데, 이 perceptual loss는 약간 이 모서리 부분에서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완전 깔끔하게 뽑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스라고 합니다. 여튼 이러한 로스들을 사용해서 이 매드겐을 학습을 시켰는데 성능이 꽤 괜찮게 나왔다고 합니다. 네, 그 앞에서 나온 그 캐스넷인데요. 캐스넷 부분에서 독특한 특징은 인코더 디코더로 이루어진 뉴 블락을 총 N개 사용하여서 모델의 제너레이터 학습을 진행시켰다고 하고, 여기서 약간 레즈넷처럼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서 이전의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도 이 모델의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서 수행을 해주었습니다. 네, 그 매드겐의 흐름은 앞에처럼 진행이 되었고,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사이클 겐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PT 이미지와 CT 이미지가 있는데, 여기서는 제너레이터를 두 개를 사용하였습니다. 이 제너레이터 1은 PT 이미지를 CT로 바꿔주고, 제너레이터 2는 CT 이미지를 PT 이미지로 바꿔줍니다. 이렇게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두 개 사용해서 PT 이미지를 CT로 만들었다가 다시 PT로 만들어주는 이 학습 과정을 진행하였고,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CT 이미지를 PT로 바꿔주고 PT를 다시 CT 이미지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하였고, 여기서는 사이클 로스가 사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디스크리미터 로스는 그냥 기존의 겐처럼 실제 이미지와 페이크 이미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겐 로스 펑션과 사이클 로스 펑션이 있습니다. 이를 이용해서 사이클 겐을 진행하는데, 기존의 이 사이클 겐으로만 이 메디컬 이미지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좀 메디컬 이미지가 제대로 학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, 이렇게 픽셀 와이즈 로스이기 때문에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거를 이미지를 잘 못 본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샤프니스, 약간 모서리 부분과 세부 구조에서 약간의 좀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.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. 피처 베이스드 로스라는 것을 사용하였는데요. 이것은 non-adversarial cycle loss라고 합니다. 여기서는 두 가지 로스 펑션을 사용하였고요. 여기서는 이 x가 PET 이미지고, 원본 PET 이미지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CT로 바꿔줍니다. CT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다시 PET 이미지로 바꿔주었고요. 마찬가지로 여기에선 없지만 반대의 경우도 할 수 있고요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본 이미지랑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한 번 왔다 갔다 한 이 XA,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시 두 개 있는 이 두 가지의 피처를 각각 뽑아내서 피처 익스트랙터의 네트워크의 레이어별로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스타일 로스와 퍼셉션 로스를 만들어냅니다.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가져왔는데, 제가 이 설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앞에서 보셨던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퍼셉션 로스입니다. 이 사이클 퍼셉션 로스는 앞에서 그 피처 익스트랙터의 각각의 레이어별로 이렇게 그 X는 이 PET 이미지인 경우고, Y는 경우는 CT 이미지가 원본인 경우입니다.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별로 원본 이미지와 합성된 이미지의 차이를 계산하고, 그 차이를 계산한 거에 각각의 합을 더해서 이 가중치는 각각의 피처 익스트랙터 네트워크에 곱해지는 가중치입니다. 이거를 곱한 다음에 이걸 합한 것이 퍼셉츄얼 사이클 로스라고 합니다. 네, 이 로스가 첫 번째 로스였고요.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사이클 스타일 로스는 인풋 이미지와 재구성된 이미지 사이에서 텍스처와 스타일과 그리고 파인 디테일을 매칭시키는데 사용해주는 로스 펑션입니다. 이 것은 그람 매트릭스라고 하는 매트릭스더라고요. 저도 이거는 잘 모르는데 그냥 외부에서 가져와서 찾아와 봤더니 이렇게 3차원으로 위드와 헤이트와 채널로 이루어진 이 3차원의 이미지를 위드랑 헤이츠랑 이렇게 곱해주고 2차원상으로 만들어져서 이거를 트랜스포즈 준 것과 같이 곱해주면 이렇게 그람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서 특징을 좀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를 활용해서 로스 펑션을 만들어 줬고요. 마찬가지로 각각의 레이어별로 차를 이용해서
이렇게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해줍니다.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을 측정해 보았는데요. 46명의 3D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. 이 중에 38명의 이미지를 트레인, 그 다음에 8명의 이미지를 테스트로 사용하였고, 이를 3D로 여기선 그대로 넣지 않고 2D 이미지로 슬라이싱하여서 좀 이미지의 개수를 늘린 것 같아요. 이게 3D보다 2D가 더 이렇게 많아져서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렇게 어쨌든 이미지의 수는, 데이터의 수는 늘어서 35장의 이미지가 되었고, 테스트도 420장의 2D 이미지를 밸리데이션에 사용했고요. 그렇게 해서 나온 성능이 사이클 매드겐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이 용어들은 그냥 영상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기존의 이 인풋 값을 통해서 실제로 사이클 매드겐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을 때 기존의 다른 모델보다 더 타겟값과 유사한 결과값을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앞에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이런 미세한 부분을 좀 더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